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은 직업상담사 2급 1차 공부 준비를 하면서 2차를 한 번에 준비를 하고 있죠. 2019년 8월 22일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1차, 2차 한 번에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1과목 직업상담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시죠. 자, 1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는 내용 한번 봐야겠죠. 개인이 자신의 생활을 어떻게 조직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자, 사실 여기서 정의가 나왔고요. 더 볼게요. 내담자가 그들 자신의 생활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지 아니면 매일 자발적으로 반응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자신의 생활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반응하는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생애 진로 사정 구정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말이 많이 꼬이네요. 생애 진로 사정 구조에는 총 4가지가 있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의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내용 1차 때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외워주시고요. 첫 번째 진로 사정. 내담자의 경험, 흥미, 여가 활동에 대해서 사정한다. 가 이제 진로 사정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 전형적인 하루 정답이었죠. 내담자의 생활을 어떻게 조직하는지, 어떻게 계획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 게 정의입니다.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내담자가 의존적으로 생활을 계획을 하는지 아니면 어딘가 의지를 해서 생활을 계획을 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전형적인 하루다. 하루를 쭉 살펴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강점과 장애입니다. 자,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잘하는 일들을 파악해서 자존감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강점과 장애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수집된 정보 위에 3가지로 해서 정보가 수집되었겠죠. 수집된 정보를 통해 상담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는 것이 끝으로 요약이다 라는 거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간간히 1차 때 나오더라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상담 장면에서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를 위한 개입 방법이 아닌 것은, 자, 먼저 인지적 명확성이 뭔지 보냐면은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냐, 내담자가 현실 파악을 잘 하고 있냐 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냐?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정답, 개입 방법이 아닌 것, 혹은 틀린 거는 정답 먼저 봐야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가정된 불가피성에 대해 지지적 상상을 제공합니다. 자, 요거는 인지적 명확성이 낮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자존감이 낮은 내담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정보를 바로 잡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착오를 줘야겠죠. 자, 인지적 명확성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계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유형 문제 계속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상담자가 길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고 마치 자신이 내담자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듯한 능력을 의미하는 상담 기법은, 자, 요거는 직관적으로 바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맨 처음에 찾아보실 거는 공감입니다. 요거는 공감에 대한 내용인데, 문제 보기에 공감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러면은 4번 감정이입이 공감이랑 같은 단어이다 라는 거 여기서 지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단어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의 정답이었죠. 감정이입은 공감이라고 했어요. 내담자가 표현하지 않았거나 못한 내적 감정도 이해를 하는 것. 그러니까 내담자가 상담을 받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요. 어제는 A라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내면에는 정말 슬픔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슬픈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담자는 공감을 해서 내담자가 이런 말을 했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게 감정이입이자 공감이고요. 직면, 내담자의 특정 부분을 바꾸거나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 자, 요거는 그냥 직설이라고, 약이죠. 비슷합니다. 직설이라고 이해만 일단은 해두세요. 그러면은 좀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직설요법 이런 거예요. 좀 그래서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조심히 사용해야겠죠? 자, 즉시성.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말투, 느낌,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요거 조금 자주 나오는 편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상담을 받고 있는데,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상담자는 즉시성을 사용해서, 지금 자꾸, 변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직면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상담자가
내담자에게서 느끼는 것을 바로 피드백을 해주는 게 즉시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또 상담 기법 중에 하나라는 거. 그리고 리허설, 말 그대로 리허설이죠. 내담자에게 행동을 연습하거나 실천하기 위해서 돕는 거. 자, 이런 단어의 의미 한번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4번 직업 상담사 역할과 가장 머리가 먼 것은, 자, 직업 상담사를 하시기 위해서 보통은 이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정답 먼저 한번 볼까요? 정답은 2번. 자, 직업 상담사가 직업 관련 이론의 개발과 강의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1번, 3번, 4번 맞는 내용이죠? 요 세 가지 눈여겨보시고요. 추가로 뭘 하냐? 업무의 기획을 합니다. 업무 기획 및 평가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 지도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직업 지도 프로그램들은 직업 상담사가 운영을 한다 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 상담사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런 것들 내용을 한번 쭉 읽어 봐야겠죠. 자, 1번 조력 관계를 통해 성장을 촉진한다. 자, 요거 상담사 역할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 내담자의 문제를 진단하여 분류한다. 자, 요거 일단은 놔둬볼게요. 자, 3번 내담자가 자신의 깊은 감정을 깨닫게 돕는다. 자, 뭐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내담자로 하여금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자,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2번이 될 건데 일단은 보기만 놓고 한번 볼게요. 다른 거는 뭐 도와주고 촉진해주고 존중받게 해주고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데 얘만 갑자기 내담자가 너 뭐 잘못했어. 요거 잘못했으니까 바꿔야 돼. 라고 진단해준다? 라는 내용이 나왔죠. 자, 요거는 뭐 맞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역할을 하지만 일단은 굉장히 상충스럽죠. 1번, 3번, 4번과는 조금 약간 대조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여서 정답이 되기도 할 거고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기 때문에 뭔가 내담자의 내면을 조금 더 중요시 해준다 라는 느낌 여기서 한번 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번은 뭐냐? 2번은 바로 특성 요인 상담 이론의 특징이다. 특성 요인 상담의 특징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은 특성 요인 상담 이론에서는 이제 학문이 있겠죠. 학문이나 직업적 능력이 있겠죠. 직업적 능력이나 특성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문제 원인을 찾기 때문에 내담자의 문제를 찝어낸다 라는 개념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볼게요. 포괄적 직업 상담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1차, 2차 두 개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죠. 자, 먼저 틀린 것이니까 정답 한번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내담자가 자신의 내부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충분히 자각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가 그냥 자기 자신과 환경, 주위 환경에 대해서 자각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린 내용이죠. 자, 그럼 나머지 세 가지가 맞는 내용이라는 건데, 자, 포괄적 직업 상담 하면은 크라이티스죠? 자, 그러면은 이 정답을 조금 더 이해해 보기 위해서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직업 상담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직업 상담 과정 진명문,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직업 상담 과정 진명문이라고 외우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단이죠. 내담자의 고민, 진로 해결을 위한 흥미, 가치 등을 수집한다가 진단, 진명문 중에 진이 되겠고요. 자, 명 볼게요. 명료화 및 해석, 진단을 통해 얻은 정보가 있겠죠. 다 연결됩니다. 진단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대안을 찾고 해석을 한다. 아, 대안을 찾고 해석하는 단계가 진명문 중에 명료화 및 해석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문제 해결이죠. 해석을 통해 문제를 확인을 합니다. 자, 진단을 통해서 대안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야겠죠. 해석을 통해서 문제 확인 후 문제 해결을 위해 해야 할 행동을 정하는 단계. 아, 해야 할 행동을 정하는 단계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직업 상담 과정 세 가지는 진명문이다. 이것을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진명문 써놓고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추가로 2차 실무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 상담 문제 유형, 크라이티스 혹은 크리치라고 말하기도 하죠. 자, 크라이티스가 세 가지 변인, 세 가지 요인이라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적응성이 있다, 적응성에는 당연히 적응형과 부적응형 두 개가 있겠죠. 적응형은 흥미적성이 일치하고 부적응형은 흥미적성이 일치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흥미적성 헷갈리실 수 있어요. 흥미와 가치인지. 그래서 일단은 크라이티스가 얘기하는 거는 흥미와 적성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거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외우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결정성 볼게요. 결정성은 다재다능형과 우유부단형이 있습니다. 자, 다재다능형은 잘하는 게 너무 많아서 직업을 선택을 못하는 거죠. 자, 우유부단형은 뭐냐? 흥미와 적성 그냥 이거를 떠나서 말 그대로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잘 못하는 거예요. 결정을 잘 하냐 못하냐 이런 개념이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 현실성이죠. 현실성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현실성이니까 비현실성이 있겠죠. 자,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에 안 맞는 경우, 자, 이거는 현실성, 비현실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돼 있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적응성에서 이제 부적응형이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강압형, 남을 시킨 거예요. 보통은 가족이나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부모님. 했는데, 그래서 남 시켜서 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노잼인 거예요. 이런 거는 강압형에 해당된다. 그리고 불충족형이 있죠. 자, 나는 능력이 10인데 한 5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5만 있으면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냐라고 얘기를 한 게 불충족형. 뭐가 자신의 수준, 자신의 재능, 능력에 맞지 않는 일을 했을 때예요. 이렇게 해서 크라이티스가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 세 가지 변인 요소 혹은 분류, 세 가지 요소 얘기를 한 것도 2차 실무 때 뭐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는 거 머릿속에 꼭 담아주시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봐두셨다가 2차 공부하실 때 기억하실 정도로만 봐두셔도 좋겠죠?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시간 전망의 검사자의 사용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정답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진로 태도를 인식하기 위해서. 자, 요게 틀린 내용 이유는 뭐냐? 자, 진로 태도를 인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표 설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죠. 자, 이렇게 수정됩니다. 목표 설정을, 자, 미쳤네요. 죄송합니다. 목표 설정을 펜도 잘 안 나오고 촉구하기 위해서로 바뀌어야 된다. 자, 목표 설정을 촉구하기 위한 이유는 뭐냐? 자, 미래가 실제인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자, 미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진로 시간 전망이다. 이거는 미래에 대해서 중요하게 한다. 자, 2번 보시면은 미래 방향을 이끌어가거나 계획도 미래죠. 긍정적 태도를 강화시키기 위해 현재 행동을 미래의 결과와 연계시키기 위해서 진로 시간 전망 검사제의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달리네요. 달리 혹은 다글레이라고 하죠. 달리가 제시한 직업 가계도 문제네요. 그릴 때 관심을 가져야 할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달리하면 뭘 떠올려야 될까요? 특성 요인 이론입니다. 요인 이론이죠. 자, 거기다가 이제 직업 가계도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직업 가계도니까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겠죠.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족 구성원들의 진로 선택, 형태와 방법. 이런 거 필요하겠죠. 자, 2번, 내담자가 성장할 때 또래 집단 상황. 자, 이것도 내 위주로 일어난 사건을 기술을 하는 거죠. 세 번째, 가족의 경제적 기대와 압력. 자, 3번 같은 거, 이게 경제적 문제가 있나? 여기서 특성 요인이라서는 경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정답은 4번이 될 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특정 직업에 대한 가계 유전적 장애. 비슷합니다. 뭔가 가족이니까 유전 느낌도 들 것 같고 해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직업 가계도에서 상관이 없는 것은 바로 유전이다. 직업 가계도와 유전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 꼭 머릿속에 담아주시고 갈게요. 자, 9번 볼게요. 자, 다음 중 내담자의 동기와 역할을 사정함에 있어서 자기보고법이 적합한 내담자는, 자, 자기보고법이 뭔지 볼게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하려면은 내가 나를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다는 것은 문제만 봐도 벌써 느낌이 오네요. 자, 정답 한번 바로 찾아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인지적 명확성이 높은 내담자.
자, 아까 인지적 명확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거 제가 아까 쉽게 말씀드리려면은 그냥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느낌이다 라고 암기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인지적 명확성이 당연히 높으면은 내가 내 얘기를 하기가 더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 되는 거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미셸과 크럼벌츠네요. 자, 제시한 진로 발달 과정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1차, 2차 연결해서 같이 나올 수 있는 문제고, 마치 나온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미셸과 크럼벌츠 하면은 바로 한번 떠올려 볼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자, 먼저 사회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정답 한번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이 문제는 사실 보자마자 바로 푸셔야 돼요.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자, 요 미셸과 이제 크럼벌츠의 진로 발달 과정 내용에는 이제 이 과목에서도 많이 나온 내용이라서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 요거 한번 외운 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진로 발달 과정의 요인입니다. 유한학과, 어떤 대학교에 유한학과가 있다 라고 저는 외웠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전적 요인입니다.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여기까지만 쓰셔도 돼요. 근데 뭐 이렇게 하면은 사회학습을 잘한다 추가로 써주셔도 되고요. 두 번째, 환경입니다. 환경과 경험적 사건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서술 단답으로 쓰면은 환경과 경험적 사건이고요. 3. 학습 경험이 많으면 사회학습을 잘한다. 학습 경험. 자, 4번 과제 해결 능력. 과제 해결 능력이나 작업 습관 등 문제를 다루고 접근하는 기술력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걸 누가 얘기했다? 미셸과 크럼벌츠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 과목에도 나와요. 자, 11번 크리츠죠. 자, 크라이티스가 제시한 직업 상담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요거 아까 어디서 많이 봤던 문제죠? 요 6번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크라이티스가 말했던 직업 상담 과정이 있었죠? 뭐였었죠? 자, 진명문이라고 아까 외우기로 했었죠. 진은 뭐였었죠? 진단이었고요. 명은 명료화 및 해석이죠. 자, 그리고 문은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써놓고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번 보니까 진단. 진단은 아니죠. 자, 진단 지우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 분류라는 건 없는데, 일단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정보의 제공. 정보 제공도 없는데, 자, 4번, 문제 구체화. 자, 이거 보니까 나머지 3개는 진명문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분류하고 문제를 구체화하는 게 문제 해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 설령 만일에 이걸 모른다 하시더라도 여기에 분명히 정보 제공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깔끔하게 찍어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자,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 요것도 진명문 꼭 외워주세요. 자, 12번 보딘 나왔습니다. 보딘은 일단은 두말할 것 없이 굉장히 중요한 친구죠. 자, 보딘의 정신역동적 진로 상담 기법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요거는 일단은 정답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암기해서 푸는 거죠. 정답은 순수성. 자,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 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가지가 있어요. 명비소라고 외우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료화. 명료화에 대해서는 보통 웬만하면 다 얘기를 했다라고 느끼면 되겠죠. 아까 크라이티스도 진명문 중에서 명료화 얘기를 했었죠. 자, 명료화 내용 볼게요. 개방적인 질문이나 부드러운 명령, 진술을 토대로 내담자의 문제를 요약하는 것. 즉, 명료화라는 것은 요약이다, 요약하는 과정이다 라고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되고요. 자, 비교적 직업 선택 시 발생하는 차이나 유사성을 비교해서 부각시키는 겁니다. 자, 소망 방어 체계에 대한 해석 조금 길죠. 내담자의 내적 동기와 진로 결정 사이의 관계를 내담자가 자각하게 만든다. 내가 왜 이 진로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알게 해주는 것이 소망 방어 체계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 푸실 때는 이해하신 대로만 써도 부분 점수가 나오고 정답이 될 수 있다고 하니 꼭 모른다고 안 쓰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머릿속에 꼭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풀어볼까요? 상담에서 비밀보장 예외 원칙과 가장 관리가 먼 것은? 이 문제 꽤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이거는 하나하나씩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상담자가 슈퍼비전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자, 슈퍼비전이 뭐냐? 슈퍼히어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슈퍼비전이라는 건 일단 슈퍼바이저에서 나온 얘기죠. 상담자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상담을 받거나 업그레이드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경우, 내 능력으로, 상담자의 능력으로 안 될 경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비밀을 지켜야 하냐? 자, 이 경우는 당연히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가 뭔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될 때에는 슈퍼바이저에게 의뢰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죠. 자, 두 번째, 심각한 범죄 실행의 가능성이 있다. 자, 내담자가 뭔가 범죄를 저지를 것 같아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 그럴 경우에는 112에 신고를 해야겠죠. 자, 3번, 내담자가 자살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 이 경우에도 비밀을 지키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어딘가에 제보를 해야 됩니다. 추가로 내담자가 자살을 실행을 하거나 혹은 내담자가 상담자를 살해할 경우가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내담자가 다른 사람, 타인을 살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비밀 보장 예외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 같이 머릿속에 담아주시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상담을 의뢰한 교사가 내담자의 상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 이럴 때는 거절된다. 누가 교사가 상담자의 자료를 받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 머릿속에 한번 문제 푸시면서 담으시면 되니까 같이 보시고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윌리엄슨도 굉장히 중요한 친구죠. 자,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검사의 해석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제시한 상담 기법은, 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꼬아서 나왔네요. 자, 한번 요거는 정답 한번 먼저 찾아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설명입니다. 설명. 일단은 설명인 이유는 뭐 이유랄 게 있나요? 사실 윌리엄스는 가정 반영 변명 얘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이론에서 직업 상담의 검사 해석 단계. 검사 해석 단계입니다. 윌리엄슨이 얘기한 게 많아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윌리엄슨의 검사 해석 단계. 설직설로 해석이 된다. 첫 번째 설명을 해줘요. 내담자에게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주면서 내담자가 현명한 선택하도록 돕는다. 자,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그냥 요 뒤에만 외워두시면 돼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직접 충고합니다. 자, 어떤 충고를 하냐? 왜 충고를 하냐? 내담자가 잘못된 선택이나 좌절을 가져올 수 있는 선택을 할 때 충고를 한다. 라는 검사 해석 단계의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설득. 자료를 근거로 필요 없는 내용이죠. 내담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설득을 한다. 자, 필요 없는 내용 다 지워버리고 요 뒤에 요것만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설직설로 한번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행동주의 상담 기법 중 내담자가 긍정적 강화를 받을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은, 자, 요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인기가 많은 문제는 아닌데 문제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외워주면 되겠죠. 이거 정답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타임아웃. 자, 일단 타임아웃은 행동주의 상담 기법에서 소거 기법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자, 뭔가를 지운다라는 건데 문제가 되는 것을 지운다라는 거죠. 잠시 뭐 지우는 느낌으로 타임아웃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뭔가 친구 중에서 아닙니다. 직장 동료 중인데 동료 중에 한 명이 자꾸 잠만 자고 맨날 일도 안 하고 게으름 피우고 그래요. 근데 제가 사장이에요. 그걸 봐가지고 얘를 자르긴 좀 그래. 근데 얘 때문에 직원들이 자꾸 기강이 흐려지는 것 같아. 그럴 때 잠시 시베리아로 출장을 보냈다가 데려와서 너 정신 차렸니? 라고 물어볼 수 있다. 뭐 그런 게 잠깐 타임아웃 기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직업 카드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한번 바로 찾아봐야겠죠? 정답은 3번. 내담자가 제한적으로 반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내담자가 제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일단은 아니죠. 일단은 사용상 유연성이 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제 3번 내용과 조금 상충됩니다. 그래서 3번이 일단 틀린 내용인데, 이거는 조금만 더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자, 일단 1번 보시면은 내담자를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이게 지역카드 분류의 첫 번째 설명이고요. 두 번째가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라는 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의미 있는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있는데,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사용상 유연성. 자, 사용상 유연성 말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다양한 반응과 뭐 유연적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요 내용 때문에 이제 3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카드 분류엔 총 4가지 내용이 있다. 요거, 그리고 요거. 추가로 우리가 지역카드 분류를 하는 이유는 내담자의 흥미 측정을 위해서 한다. 요거 머릿속에 담아주시면은 또 지역카드 분류의 목적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흥미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는 교류 분석 이론의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가? 자, A. 철수야, 우리 눈썰매 타러 갈래? 자, B는 철수겠죠? 자, 이런 거 중요하지도 않지만, 철수. 나이에 맞는 행동 좀 해라. 난 그런 쓸데없는 짓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어. 자, 일단은 요건 인성 문제네요. 자, 철수가 굉장히 인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자, 정답 한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교차적 교류. 철수가 지금 인성도 안 좋은데 교차적 교류 때문에 인성이 안 좋다고 평가가 됐네요. 자, 그러면은 요 교류 내용 또 자주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이 얘기를 한 거죠. 교류 분석적 상담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자, 먼저 분석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 분석. 내담자가 PAC의 내용이나 기능에 이해하는 방법이다. 자신들의 자아 상태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PAC는 구조, 뭐, 능정, 긍정, 부정,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 분석이 다른 내용으로 또 PAC 분석이라고도 불립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 PAC에는 큰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의사 교류 분석 중에 이제 상호 보완 교류, 상보 교류라고도 하고요. 교차 교류, 그리고 이면적 교류,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갈등이 있고 마찰이 있고의 차이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상호 보완 교류, 상보 교류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일단은 상호 대화의 주체가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상호 갈등이 있는데 마찰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상호 갈등이 있는데 마찰은 없다. 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대화는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너 밥 먹었어? 라고 물어봤는데 친구가 아니 안 먹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죠. 그냥 대화를 한 거죠. 자, 이게 상호 보완 교류가 잘 되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교차 교류 정답이었죠. 일단 인성 문제 있는 철수의 문제였습니다. 자, 교차 교류는 상호 갈등도 있고 마찰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방금 전에도 나왔지만 뭐 물론 문제에서 충분히 잘 설명해 줬지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너 밥 먹었어? 그러는데 내가 그거를 네가 알아서 뭐 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에서 아니 그냥 질문하는데 왜 그래? 라고 싸우기 시작한다. 요게 교차 교류. 그냥 둘 중 한 명은 인성 문제가 있는 게 교차 교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이면적 교류입니다. 요거는 상호 갈등이 없어요. 근데 속으로는 막 썩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일에 이제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 나 오늘 도서관 가서 공방에 5천 원만 줘. 도서관 5천 원이야. 그래, 엄마 여기 있다 하고 아무 일 없이 줬어요. 근데 엄마가 속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자식 이거 5천 원으로 PC방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면적 교류가 사실은 더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의 차이 머릿속에 한번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분석 종류 중에서 이제 좀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1차 때는 자주 나온 내용은 아닌데 혹시 2차 때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또 이제 분석 중에 어떤 교류 분석적 상담이 있냐? 라켓 게임 분석이다. 자, 라켓 게임 분석이 뭐냐? 상담자는 부정적 자아를 긍정적 자아로 바꿔줘야 한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스 나왔죠? 윌리엄스는 일단은 무조건 중요한 친구입니다. 자, 윌리엄스는 변별 진단 4가지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것도 중요하네요. 요거 2차랑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 정답 바로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 바로 찾아볼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정보에 대한 얘기는 일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건데요.
자, 요 내용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자,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 중에 네 가지, 윌리엄슨이 네 가지 변별 진단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진불흥현이라고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슨의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 네 가지, 진불흥현, 진불흥현이라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로 무선택 혹은 미선택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직업을 결정해 본 적이 없거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선택을 해보지 않은 형 말이 안 나오네요. 해보지 않은 경우인 거죠. 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 선택을 하지 않은 게 바로 진로 무선택, 진이다. 그리고 진불흥이한 불이죠. 불확실한 선택, 결정은 했어요. 근데 결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조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맨날 주변에 야, 나 이거 잘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야, 너 잘했어. 이 대답만 받으려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그 불확실한 선택은 이런 내용이다. 자, 그리고 진불흥현,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자, 흥미는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능력이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맨날 욕만 먹고. 근데 또 적성에 잘 맞아요. 내가 이거 잘하는 것 같은데, 흥미가 없어요. 근데 너무 재미가 없어. 근데 흥미가 있으니까,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적성이 안 맞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악이죠. 흥미와 적성이 불일치하면은 직업 상담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진불흥현 중에 현명하지 못한 선택, 흥미나 능력, 적성에는 안 맞는 선택을 했을 때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본인이 이제 뭐 직업보다 아래에 있거나 혹은 본인이 너무 직업 위에 있거나 그런 게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내 능력이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경우 그 내담자는 그냥 어느 지위나 안정된 일에 대한 갈망 때문에 이 일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윌리엄슨이 말한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진불흥현이다 라는 거 머릿속에 꼭 정말 중요하게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면담의 유형 중 정보지향적 면담을 위한 상담 기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요거 1차 중에서 1과목에서 조금 자주 나오는 내용이더라고요. 자, 요거는 정답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재진술입니다. 자, 요거는 일단은 면담 과정, 초기, 중기, 그리고 종결 때 어떤 상담, 이제 면담을 하는지 머릿속에 좀 있으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일단은 초기 면담에서 그러면 탐색과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대충은 알았단 말이죠. 그럼 조금 더 보도록 해야겠죠. 자, 상담의 단계별 활동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 단계는 주로 관계 형성, 라포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구조화하고 문제를 이제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 중에 기법 중에서 이제 우리가 탐색도 해보고 폐쇄적 질문, 개방적 질문, 이 질문, 저 질문 하면서 정보를 모아보는 거죠. 그리고 초기 면담 종료할 때 초기 단계와 중기 단계 사이죠. 그때 이제 과제물을 보통 부여를 해서 중기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거 상담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기 단계가 되는데요. 중기 단계에서는 이제 목표를 설정합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지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상담자의 개입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런 다음에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문제를 직면시키고 도전을 시킵니다. 자, 이 내용이 중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거기서 이제 훈습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문제에 대한 대안, 문제에 대한 답이 있겠죠. 그 답을 이제 현실 생활에 살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훈습이다. 그리고 그 훈습은 중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머릿속에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끝으로 종결은 이제 평가입니다. 그래서 평가란 이제 우리가 상담이 끝났으니 관계도 끝내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 잘하세요 라고 자신감도 증가시켜 주시고 그동안 배웠던 거 있죠? 앞으로 꼭 명심하세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이제 종결 과정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요 상담의 단계별 활동 내용을 머릿속에 좀 담아 주시면은 아마 상담 단계별 내용 나왔을 때는 풀 수가 있겠죠. 좀 자주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융이 언급한 원형들 중 환경의 요구에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적용의 원형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왜 문제를 이렇게 좀 꼬아서 냈는지 모르겠는데, 자, 요 네 가지 일단은 의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바로 정답이 나오네요. 자, 원형들 중 이게 다 원형인데 이제 환경의 요구에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적응의 원형은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 지금 이거는 페르소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아니마는 이제 남성 속 여성성이 거고요. 자, 그리고 아니무스는 반대겠죠. 여성 속 남성성인 거겠죠. 자, 그리고 그림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어둡잖아요. 그림자가. 인간의 어둡고 사악한 원형이다. 라는 거. 뭐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꼬아서 나왔습니다. 이런 거 문제 나왔을 때 한번 보고 기억해 두시면 또 나왔을 때 아마 금방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과목 끝냈고요. 확실히 1과목, 2과목이 2차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친구들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차 공부하실 때 1차를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건 당연하지만 2차를 위해서도 공부를 꼭 정말 세세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1과목과 2과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엔 2과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